박근혜 정권이 아니고 이명박 정권의 지금 국정원 적폐 이슈가 연일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게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찰공화국이다. 사찰공화국이었다. 과거형이죠.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블랙리스트뿐만이 아니고 화이트리스트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제 압수수색까지 벌였죠. 그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지금인 신보라 의원이 대표를 지냈던 청년 우파 단체하고 정부 지원을 받아 간제 데모 벌였던 여러 가지 단체 압수수색도 벌였었는데 그 박주민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싸웠던 후보 네. 최홍재 대표적인 뉴라이트 계열 인사죠. 그 사람도 관련이 돼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신보라 의원이 사실은 최홍재라는 분의 선거 당시에 선거 사무장의 부인이에요. 그리고 이 최홍재라는 분의 동생이 당시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이었습니다. 예. 최공재? 그래서 청와대 최홍재님은 청와대에 계셨어요. 신보라 씨가 7번인가 받았을 텐데. 7번. 굉장히 앞선 번호를 받았죠. 네. 입김을 미친 게 아닌가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작년 국감에서 제가 한번 문제 제기한 적이 있는데요. 그랬습니까? 보수단체 쪽에 활동을 할 때, 정말 정부 편을 많이 드는 행동들을 많이 했었어요. 정부의 비판적인 판사를 상대로 콕 집어가지고 의견서를 내는 거예요, 법원에. 그 판사 좀 어떻게 하라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원래 청년단체가 어떤 지방법원의 판사가 무슨 판결했다 이거 신경 안 쓰잖아요. 근데 그걸 딱 내고 이런 식의 행동들을 해가지고 저희가 냈던 그 의견서를 좀 달라 그랬더니 그건 안 된다 그래서 못 받아봤는데 그런 약간 좀 이상한 모습들이 보였었죠. 근데 이번에 거기도 국정원 지원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거 보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그 소위 진보 개혁 쪽의 청년 단체나 시민 단체는 인생을 걸고 민주주의와 통일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일궈온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그 반대에 있는 관제 청년 단체는 진짜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이렇게 단체를 운영하고 그 단체에서 뭔가를 하고는 비례대표 받고 이러니까 그 박근혜 정부가 저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국정농단 정권의 국정농단 정당이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국정은 안 하고 국정농단만 하는. 그러니까 네. 국정 운영이 아니야. 국정농단 정당이. 예, 그러니까 청년 단체까지 농단하는 조차도.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념을 위해서 움직이고 활동한다면 저쪽은 100% 이득을 위해서. 그렇죠. 우리는 이념과 가치. 그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뭐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다시 소환돼서 조사받고 있고 이것도 다른 혐의라 그래요. 지금 네. 구속돼 있는 거 말고. 맞죠. 이것도 밝혀지면 그러면 이제 형량은 플러스가 되리라고 보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심경의 변화를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뭔가 밝혀진다면은 자기가 사실 버틴다고 해도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수사에 오히려 협조적으로 나갈 수도 있죠. 그 정두원 의원은 그 바뀔 거다. 말하자면 다 진실을 얘기할 거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다니시죠. 윗선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 뭐 전방위적으로 조사되고 있으니까 아마 그럴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겠죠. 그럼 이명박 대통령을 소환 조사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는 겁니까? 지금 모든 서류에 다 BH가 등장하고 있거든요. 거의 최근에 발견되고 발표되는 서류에 특히 기무사나 군사이버사령부 뭐 이런 쪽에 관련된 뭐 김관진 장관이 서명했다는 그런 서류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되면은 조사 안 하기가 어렵죠. 어렵다. 오히려 안 하면 욕을 먹는 분위기가 되죠. 근데 검찰에서 전직 대통령을 부르려면 웬만한 증거는 다 갖추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그 국정원 관련자들과 그 주변인들을 수사하고 압수수색 하는 거지 않습니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시간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럼 대변인님. 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계속해서 또 바른정당 일부 이것을 뭐 적폐청산이 아니고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씌워가지고 몰아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민주당 대응은 어때요, 그러면? 참 이게 미안해요. 사회자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게 국정원 프레임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옛날 국정원 프레임. 아니 이게 뭐 프레임이고 뭐고 다 떠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죄 지은 걸 죄받아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뭐
정치 보복이다 아니다 이런 개념 이전에 그냥 죄를 지었는데 그럼 죄를 받아야지. 그럼 조사는 끝까지 다 해보자 이 이야기예요. 간단한 이야기를 우리는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저쪽은 보복이다 뭐 우리 또 이후에 논의하겠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랬었다 막 말도 안 되는 거 다 갖다 붙여갖고 지금 이 문제의 본질을 흘리려고 하는 겁니다. 죄를 지은 사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저는 난 염치가 없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우상화처럼 받들었던 박근혜 대통령은 감옥을 갔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그 감옥을 가는데 1등 감옥을 가는데 있어서 또는 자기가 이전에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모셨던 사람들의 이제 실체가 막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의 단순히 그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연관되는 게 네. 상식적인 이야기인 거거든요. 어떻게 대통령 혼자 범죄를 다 저질렀겠어요. 그걸 집행하고 이행하고 동의하고 작전도 짜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줄줄이 나오는 게 상식이에요. 거기까지가 우리가 해야 되는 적폐청산인 것이고 그리고 그 과정을 밟는데 와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보복을 하고 있다. 보복은 뭐 하긴 근데 보복했다라는 거 보면 핍박했다라는 걸 인정을 하긴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뭔가 한계 이렇게 있으면 생각해요. 뭔가 한계 있으니까 보복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분들은 생각이 이런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적폐, 이건 그냥 그들에겐 일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법에 따라 처벌받을 대상이 아닌 거예요. 상식이야. 예전부터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인터넷이 좌쪽이 많으면 당연히 이걸 바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김기춘도 이번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렇죠. 문학에 잘못이 이상한 아닌 사람 거야. 있으면 좀 바로 잡는 게 정상 아니야? 네. 이게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정권은 늘 보복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먼 눈엔 뭐만 보인다. 요게 작동되는 것 같아요. 진짜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잘못된 거에 죄를 받는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쵸. 잘못됐어도 우리는 죄를 안 받았단 말이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걸 따지는 건 보복이야. 그렇죠. 이런 논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잘못한 것도 아니야. 그냥 심지어는 거기서는 더 나가는 거는 이제 잘못한 것도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정치 보복하는 애들이야, 쟤네는. 그렇죠. 보복받고 있으니까 우리는 되게 피해자야. 국민들 여러분, 우리를 도와줘. 여기까지 가는 거 아니야,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걸 정신승리라고 하는 거죠. 아니 그래서 또 오늘도 법사위에서 보면은 그 유명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계시잖아요. 뭐 네. 김진태, 네. 뭐 주광덕, 뭐 이런 분들이 뭐 오늘도 그렇고 뭐 예전에도 그렇고 계속 그런 프레임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게 정치 보복이다. 정치 보복이다. 첫째. 두 번째, 정치 보복에 대해서 국민들이 혐오 또는 염증을 내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 계속 하시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약간 떨어지긴 떨어졌지만 그 사유가 과거 청산, 적폐 청산한다는 이유가 아니잖아요. 그 북미 간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조금 이게 인식이 다른 것 지금 같더라고요. 여론조사 보면은 TK에서도 MB조사 필요하다고 지금 다 응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여론조사는 전혀 다른 게 나오고 있어요. 여론조사도, 뭐 대통령 여론조사 떨어진 것도 아니, 어느 나라를 봐도요. 반경 200m 안에서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매일 쏴대면 그 대통령 지지율이 60%를 넘고 있는 건 대단한 거예요. 네, 신기한 현상으로. 이게 오히려 역설적으로 아니 반경 200m 안에 있는 나라가 200km 안에 있는 한두 시간이면 가는 안내에 있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서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매일 쏘고 뭐 니 죽인다 망난이다 뭐 하루 연일 말폭탄들을 미국과 서로 그것도 주고받고 있는데 그 나라의 대통령이 지지율을 60% 이상 가져가고 있다? 예.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다른 얘기 또 한번 해봅시다. 그 국정원이 만들었던 여러 가지 문건이 지금 연일 나오고 있는데 MB 정부 비판 세력 제압 활동 이래가지고 뭐 당시 야당의 정치인은 물론 여당 인사까지 사찰했다는 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 보수 인사도 심리전 대상인데 옛날 그 보안사에서 했던 윤석양 네, 이병 네, 사건 네. 그때 여야 안 가리고 다 사찰했었거든요. 네. 그게 생각이 나는데 홍준표 최고한테는 자꾸 총불을 아군에 겨누고 있다. 원희룡한테는 회색 분자이자 카멜레온. 안상수 권영세도 댓글로 공격하고. 야 오로지 MB만 지겠다. 이런 발상이었던 것 같아요. 저 독재와 통하는 거죠. 늘 공작 정치는 결국은 독재와 통하고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거죠. 방금 말씀하신 정답은 그거죠. 공작 정치. 그렇죠. 그래서 같은 당 안에 있는 사람들도 약점을 잡아서 그 약점을 가지고 뭐 완전히 옛날 정치. 완전히 구태 정치. 오늘 하이라이트 종이 흔들기 정진석 의원의 다 증거가 있다. 뭘 흔들었어요? 오늘 뭐 흔들었잖아요.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네, 이렇게 네. 다 댓글 작업했다. 뭐 이렇게 흔들은. 아니 솔직히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은 그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 고마워요 문재인 다음에 실시간 1위로 걸리니까 댓글 공작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예. 수준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국가가 관여해서 하는 거하고 일반 시민들이 하는 다른 것도 거죠. 구분 잘 못하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머릿속에 자유한국당 경험이 분들 없는 생각 거지. 속엔 예. 돈 안 주는데 댓글 단다. 이게 이상한데? 없는 거죠. 이상한. 종이 흔들었다고 하니까 생각나네. 옛날에 정영근 의원이 DJ 비자금 있다고 증거가 있다. 디스켓. 그러면서 A4를 내밀었는데 그 디스켓을 찍은 종이에요. 그게 그 디스켓인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증거 있다고 자기들은. 그랬더니 수법은 여전하군요. 예, 여전한데 정진석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정진석 의원이 그렇게 활동하는 것은 코너로 오히려 자신의 발언이 몰렸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의 정진석 의원에 대한 대응은 며칠 전에 이미 노무현 재단도 이제 노건호 씨가 직접 고발했습니다만 더 이상 우리는 대응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즉 바꿔 말하면 고발로 또 검찰의 조사로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또 이 부분에 정진석 의원이 위법하고 불법한 행위에 대해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정진석 의원 자체에 대한 뭐 이 품격 없는 발언에 대한 논평을 냈어도 이 부분에 대한 논평을 일부러 내지 말자. 굳이. 그래서 그러니까 말을 더 만들어서 이걸 쟁점화시켜서 마치 이명박 때 노무현의 어떤 대결처럼 만들어내는 것이 그들의 바람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프레임을 안 말리고 되게 드라이하게 그래 그냥 법대로 합시다. 법에 검찰이 조사할 거라고 봅니다. 그냥 딱 드라이하게만 나가면 된다. 맞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래서 그 고리도 끊어버려야 될 것 같은데 색깔론은 이제 안 먹히잖아요. 네. 그게 더 이상 안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맞네요. 색깔론이 사라지고 있네요. 색깔론은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공성회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북한이 핵 개발해갖고 이게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색깔론이 안 먹혀요. 그게 국민들이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던 거고. 근데 노무현 대통령 끌어들이는 것도 자기들이 정치적으로 불리하면 항상 끌어들였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이제는 안 통한다는 거를 이번 기회에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는 못하지 이런 짓을. 그러니까 오늘 제가 오전에 이제 전 새누리당 의원하고 토론회를 하는데 계속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님 얘기를.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한 답은 하지 않고 계속 MB에 저 물타기입니다. 그리고 MB를 왜 소환해야 되는지를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잘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 나중에는 이제 이 MB에 대한 소환 요구는 현재고 저들이 끌어들이려고 하는 노무현 대통령님은 과거 저 기억 아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없어지던데요. 더 못하던데. 거기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또 변명한다고 하면 저쪽 의도대로 끌려가는 거니까. 네. 잘하신 그래서 거고. 의도가 명백한 것 같다. 그러면은 박주민 의원님, 정진석 의원 같으면은 이제 뭐 사자 명예훼손 이런 걸로 이제 고발 고소된 거죠. 허위사실 유포. 예. 권양수 여사에 대한. 아마 사자 명예훼손일 거예요. 그 사자 명예훼손이고 권양숙 여사님에 대해서 그냥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례적으로 뭐 이례적인 것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검찰이 직접 수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속하게. 지난번에 수사를 안 받으셨어요. 저 충청도니까 잘 아는데 그 허위사실 유포 이런 거 잘 아는데 정진석 의원이 그 명함을 동네에 이제 막 뿌리잖아요. 그 명함에 보면 자유민주주의 연합 김종필 총재 대변인이라는 말을 써서 구에 뿌렸어요. 근데 김종필 총재 대변인은 없거든요. 김종필을 넣었어야 되는 거야. 본인 입장에서. 공주에서 이제 선거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김종필 총재 대변인이라고 넣었는데 직함을 하나 만들었구만. 검찰에서 조사하고 아예 없애버렸죠. 어머, 그 허위사실 유포인데 그거 되게 중요한 건데. 경력에 넣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거 그냥 하고 싶어요. 그래갖고 다들 저보고 아유 같은 충청도인데 불쌍하다. 다들 그랬었죠 그때. 그런데 그 조현호 씨가 8개월 실형 나왔잖아요. 네, 실형 8개월. 구속도 됐었죠. 그러니까 정진석 큰일 났네. 근데 뭐 또 방탄국회 비스무리하게 또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 마지막 몸부림 오늘 아까 말씀드린 종이 흔들고 노무현 때 됐다 막 이렇게 해서 자꾸 정권 대 정권의 대결. 근데 뭐 우리 청취자분들 잘 아셔야겠지만 정진석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정무수석이셨고 그렇죠. 본인이 아주 직접적인 이 관계자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리 제발 들어서 들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노무현 대통령 관련된 이야기에서 논평을 안 하고 이명박 정부 정무수석인 정진석 의원은 이렇게 제가
썼어요. 아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많은 블랙리스트라든지 모든 문제를 대통령으로 향한다면 그 과정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는 정진석 의원이다. 그래서 이 문제가 그렇게 그 본인께서 막 말폭탄을 던지면서 시야를 흐리면서 진격해 나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그런 분이 한 분 더 나타났어요. 네. 유인촌 장관. 유인촌 전 장관이 갑자기 그건 문체부와는 전혀 상관없다. 미리 자기가 그분은 연기자인데 발연기지. 누가 물어봤나 갑자기. 발연기. 네. 그래 도종환 장관이 내가 한번 당했는데 또 이렇게 반론을 한 것도 제가 봤고요. 그리고 우리가 국정원 얘기를 했습니다만 군 기무사도 국정원과 합동으로 맞습니다. 국정원에서 기무사에 돈을 줘가지고 댓글 작업을 벌였다고 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 시급으로 따지면 뭐 한 7,500원쯤 되던데 처음에 3만 원으로 시작해서 쭉 계속해서 돈이 뭐 5만 원, 10만 원 갔다가 마지막에는 최고 금액 1인당 최고 월 25만 원씩 지급이 되는 걸로 이제 드러났습니다. 이철희 의원이 문건을 공개를 했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댓글 작업하고 한 달에 25만 원 너무 적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이분들이 군 기무사 요원으로서 다 나라로부터 월급 그렇죠.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수당이야. 댓글 수당? 네. 네. 그래서 그거 깜짝 놀라서 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렇게 수당을 올려주더라도 이렇게 몇백 프로씩 올려주는 사례가 없었는데 이분들은 진짜 몇백 프로씩 계속 그렇죠. 수당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해선비까지 지원해서 이제 25만 원 된 건데 저는 국민의 명령 문성은 선배랑 할 때 온라인 커뮤니티 회비 걷느라고 그렇게 고생을 하고 정말 쇠가 빠지게 일해가지고 우리 18만 모았는데 이분들은 뭐 그냥 수당 받으면서 댓글 달고 기무사 요원으로 들어가서 이런 댓글이나 달고 있는 게 참 자괴감 느낄 것도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죠. 그 기무사 뭐 국정원이면 그래도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하고 맞아요. 성적 좋고 모범생이라는 분들이 많이 가셨을 텐데 본인들도 굉장히 자괴감 자괴감. 느꼈을 거야. 엘리트들을 데려다가 그렇게 그런 쓰니까. 식으로 나라를 아유.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그 국정원 댓글 사건이 한창일 때 이제 집회 현장에 나가면 불리는 노래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가사가 뭐냐면 아버님 뭐 하시노 댓글 답니다. 나란 일 하시는구나. 이런 가사가 있었거든요. 진짜였어. 진짜였어요. 나라 녹을 받으셨네. 그러니까 최고 엘리트 정보 요원들이 이런 짓을 했는데 자기들이 이게 부끄러워서 그런지 몰라도 요거 그 기밀 유지하는 데는 정말 요원들처럼 했더라고요. 뭐 걸어놓고 별 이상한 짓을 다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저의 추론인데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방위적으로 국가에서 했으면 아마도 양심선언 같은 게 나올 법도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왜 안 나올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 네. 국정원 일 전체 안에 이걸 넣어놨던 거야. 아예. 그래서 국정원 일에 대해서는 자기가 서약서를 썼거나 이랬을 거 썼습니다. 아니에요. 분명히. 썼어요. 쓰고 내가 국정원 일에 대해서는 일체 발설하지 않겠다는 네. 약속을 하셨고 이 일이 진짜 국정원 일이었기 때문에 자기한테는 국정원의 지휘체계 안에서 받았던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양심선언도 또 발설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약서에 국가기밀 누설에 준하는 것으로 그렇게 서약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썼으니 그게 뭐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그리고 핸드폰도 특수폰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나한테 전화가 오면 발신 번호가 완전 다른 번호로 오게끔 그런 특수폰을 썼었고 진짜 국정원이 아니면 못하는 거죠. 네. 카페를 이 사람들이 운영해서 거기서 모였는데 카페는 혹시라도 기밀이 누설될까봐 6개월에 한 번씩 폐쇄하고 다시 만들고 이거를 참 국가 차원에서 했다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것만 했을 것 같네요 국정원이. 네. 네. 그러니까 뭐 미사일 쐈는지 김정일이 죽었는지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주력 사업이 이제 댓글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참 청와대 얘기죠. 신보라 씨가 7번인가 받았을 텐데 7번. 굉장히 앞선 번호를 받았죠. 네. 입김을 미친 게 아닌가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작년 국감에서 제가 한번 문제 제기한 적이 있는데요. 그랬습니까? 보수단체 쪽에 활동을 할 때, 정말 정부 편을 많이 드는 행동들을 많이 했었어요. 정부의 비판적인 판사를 상대로 콕 집어가지고 의견서를 내는 거예요, 법원에. 그 판사 좀 어떻게 하라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원래 청년단체가 어떤 지방법원의 판사가 무슨 판결했다 이거 신경 안 쓰잖아요. 근데 그걸 딱 내고 이런 식의 행동들을 해가지고 저희가 냈던 그 의견서를 좀 달라 그랬더니 그건 안 된다 그래서 못 받아봤는데 그런 약간 좀 이상한 모습들이 보였었죠. 근데 이번에 거기도 국정원 지원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거 보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그 소위 진보 개혁 쪽의 청년 단체나 시민 단체는 인생을 걸고 민주주의와 통일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그렇죠. 읽어온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그 반대에 있는 관제 청년 단체는 진짜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박근혜 정권이 아니고 이명박 정권의 지금 국정원 적폐 이슈가 연일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게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찰 공화국이다. 사찰 공화국이 었다. 과거형이죠.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블랙리스트뿐만이 아니고 화이트리스트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제 압수수색까지 벌였죠. 그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지금인 신보라 의원이 대표를 지냈던 청년 우파 단체하고 정부 지원을 받아 간제 데모 벌였던 여러 가지 단체 압수수색도 벌였었는데 그 박주민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싸웠던 후보 네. 최홍재 대표적인 뉴라이트 계열 인사죠. 그 사람도 관련돼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신보라 의원이 사실은 최홍재라는 분의 선거 당시에 선거 사무장의 부인이에요. 그리고 이 최홍재라는 분의 동생이 당시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이었습니다. 예. 최공재? 최공재. 그래서 청와대 최홍재님은 라는 거는 죄 지은 걸 죄받아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뭐 정치 보복이다 아니다 이런 개념 이전에 그냥 죄를 지었는데 그럼 죄를 받아야지. 그럼 조사는 끝까지 다 해보자 이 이야기예요. 간단한 이야기를 우리는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저쪽은 보복이다 뭐 우리 또 이후에 논의하겠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랬었다 막 말도 안 되는 거 다 갖다 붙여갖고 지금 이 문제의 본질을 흘리려고 하는 겁니다. 죄를 지은 사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저는 난 염치가 없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우상화처럼 받들었던 박근혜 대통령은 감옥을 갔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그 감옥을 가는데 1등 감옥을 가는 데 있어서 또는 자기가 이전에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모셨던 사람들의 이제 실체가 막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의 단순히 그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연관되는 게 네. 상식적인 이야기인 거거든요. 어떻게 대통령 혼자 범죄를 다 저질렀겠어요. 그걸 집행하고 이행하고 동의하고 작전도 짜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줄줄이 나오는 게 상식이에요. 거기까지가 우리가 해야 되는 적폐청산인 것이고 그리고 그 과정 윗선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 네. 것이다. 지금 뭐 전방위적으로 조사되고 있으니까 아마 그럴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겠죠. 그럼 이명박 대통령을 소환 조사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는 겁니까? 지금 모든 서류에 다 BH가 등장하고 있거든요. 거의 최근에 발견되고 발표되는 서류에 특히 기무사나 군사이버사령부 뭐 이런 쪽에 관련된 뭐 김관진 장관이 서명했다는 그런 서류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되면은 조사 안 하기가 어렵죠. 어렵다. 오히려 안 하면 욕을 먹는 분위기가 되죠. 근데 검찰에서 전직 대통령을 부르려면 웬만한 증거는 다 갖추고 불러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그 국정원 관련자들과 그 주변인들을 수사하고 압수수색하는 거지 않습니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시간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럼 대변인님, 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계속해 또 바른정당 일부 이것을 뭐 적폐청산이 아니고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씌워가지고 몰아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민주당 대응은 어때요, 그러면? 참 이게 미안해요. 사회자가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게 국정원 프레임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예, 옛날 국정원 프레임. 아니 이게 뭐 프레임이고 뭐고 다 떠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렇게 단체를 운영하고 그 단체에서 뭔가를 하고는 비례대표 받고. 아 이러니까 그 박근혜 정부가 저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국정농단 정권의 국정농단 정당이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국정은 안 하고 국정농단만 하는. 그러니까. 네. 국정 운영이 아니야. 국정농단 정당이. 예, 그러니까 청년 단체까지 농단하는 조차도.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념을 위해서 움직이고 활동한다면 저쪽은 100% 이득을 위해서 그렇죠. 우리는 이념과 가치. 그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뭐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다시 소환돼서 조사받고 있고 이것도 다른 혐의라 그래요. 지금 네. 구속돼 있는 거 말고 맞죠. 이것도 밝혀지면 그러면 이제 형량은 플러스가 되리라고 보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심경의 변화를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뭔가 밝혀진다면은 자기가 사실 버틴다고 해도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수사에 오히려 협조적으로 나갈 수도 있죠. 그 정두원 의원은 그 바뀔 거다. 말하자면 다 진실을 얘기할 거다. 이런 식의 얘기를